등산화를 꺼내는 순간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옷장 앞에 멍하니 서 있었죠. 손에 쥔 등산화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마지막 산행 이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물건이니까요. 기훈 씨, 오늘도 예쁜 하늘이네요. 귓가에 아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늘 산에서 하늘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그 미소가 이제는 사진 속에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공허한 시간은 처음인 것 같았죠. 친구 정민수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오늘도 저는 집에 홀로 있었을 겁니다. 야, 기훈아, 이제 그만 나와. 3년이면 충분히 슬퍼한 거야. 우리 새벽 산악회 한 번만 나와봐. 사람 좀 만나야지. 그의 말에 무심코 그래라고 대답했던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등산화 끈을 조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가도 괜찮은 걸까? 아내 없이 산에 오르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한 후 취미라고는 아내와 함께했던 등산밖에 없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기 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녀올게요.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둑한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산악회 사람들과 만나기로 한 북한산 입구까지는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이른 시간이지만 이미 몇몇 등산객들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죠. 아내가 좋아하던 드뷔시의 달빛이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차올랐어요. 혼자 산에 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그것을 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 속에서 오늘의 결정이 옳았는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한기훈 씨. 민수가 저를 산악회 회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모두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의 사람들이었죠. 그들 사이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한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젊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2명씩 짝을 지어 올라갈 겁니다. 서로 페이스 맞추면서요. 산악회장이 설명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그 여성에게 짝지어 주었습니다. 윤서영 씨, 기훈 씨가 처음이니까 좀 챙겨주세요. 윤서영이라는 여성은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 저와 닮아 있었죠.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오랜만에 오르시는 거라고 들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아내가 떠난 후에는 더욱 과묵해졌으니까요.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아침 바람이 상쾌했어요. 숲에서는 이슬 맺힌 나뭇잎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서영과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을 자주 오르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3년 전부터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찾게 되더라고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많이 다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로는 처음이에요. 서영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대신 침묵 속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서영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푸르고 맑았습니다. 도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등산객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꺼내거나 휴식을 취했어요.
저와 서영은 조용히 바위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서영이 보온병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정했어요. 저는 감사히 커피를 받았죠. 따뜻한 김이 오르는 컵을 손에 쥐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 우리의 고민이 얼마나 작은지 느껴지네요. 서영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이렇게 넓은 하늘과 산을 보니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느꼈죠.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보통은 남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서영에게는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를 살게 해요. 서영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기훈 씨는요? 대기업에서 근무했었죠. 이젠 은퇴했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일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서영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었죠. 가족은요?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지만 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대학생이죠. 남편과는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민감한 질문을 했네요. 제가 사과했죠.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인 시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아내가 떠난 후 저도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점차 저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하산할 시간이 되자 산악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때? 힘들지 않았어? 괜찮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등산이라 다리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하산 후 산악회 회원들은 근처 식당에서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테지만 오늘은 왠지 함께하고 싶었죠. 서영도 자리에 함께했어요. 그녀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서영과 저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에 빠져 있는 사이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교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죠. 때로는 힘들지만 아이들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서영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저도 모르게 아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항상 산을 좋아했습니다. 병이 깊어져도 산 이야기만 하면 눈빛이 반짝였죠. 서영은 말없이 귀 기울였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적응하기 힘듭니다. 혼자라는 게 이해해요. 서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지낸 시간이 길었거든요. 처음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다른 회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어느새 서영과 저만 남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집이 어디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강북 쪽이에요. 지하철 타고 가면 돼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 지하철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제안했죠.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서영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차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삶의 아픔, 기쁨,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서. 서영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 한편에서는 이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서영이 말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차 한 잔 더 할까요? 그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영의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순간 서로의 온기가 가까워졌고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조용히 그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서로의 이름만 알 뿐 전화번호조차 교환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만남이 특별한 우연으로 남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산에서의 만남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산악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영과의 기억은 가끔씩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일, 공원을 산책하는 것,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 작은 일들이 저를 다시 삶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지우는 28살의 당찬 여성이었어요. 아내를 빼닮아 항상 밝고 긍정적인 아이죠. 주말에 만난 지우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지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결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랑? 최연우라고 함께 일하는 동료예요. 30살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우가 설명했죠. 갑작스런 소식에 당황했지만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만나볼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최연우는 진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그의 부모님도 소탈하고 따뜻해 보였죠. 하지만 그 자리에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제 큰 누나예요. 현우가 소개했어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윤서영이었어요. 그녀도 저를 보는 순간 놀란 눈빛이었지만 곧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훈 씨. 서영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어요. 저도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윤서영 씨. 상견례 내내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전 만남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서로의 눈빛만이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뜨려 할 때 서영이 조용히 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북악산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서영은 정확히 2시에 도착했죠.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에 가벼운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셨나요? 서영이 물었어요.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했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네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지우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의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그건 우연이었고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겠죠. 네, 그랬을 겁니다. 서영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현우는 좋은 아이예요. 지우 씨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우도 행복해 보이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떠난 후 지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이 제 위안이었죠. 서영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어요. 같은 마음이에요. 제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우리는 각자의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종종 마주치게 될 텐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평범한 사돈처럼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서영이 제안했어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동의합니다. 제가 말했죠. 지우와 현우의 앞날에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대화를 마치고 일어설 때 서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시작으로.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어쩌면 그날의 만남은
우리 둘 다에게 필요한 위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이었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종종 서영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예식장 답사, 혼수 상담, 가족 모임 등에서요. 우리는 약속대로 담담하게 사돈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면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곤 했어요. 그것은 후회나 미련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서영 이모가 아빠 정말 괜찮은 분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어떠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서영 씨는 현명한 분 같다구나. 맞아요. 현우 오빠도 누나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늘 말해요. 아빠랑 잘 맞을 것 같아서요. 지우가 해맑게 웃었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서영과의 인연이 다른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내가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빠, 울지 마세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분명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를 닮아서 정말 아름답구나.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 행복할 거예요. 현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제가 말했죠. 입장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서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보았죠. 오늘 정말 끝이네요. 서영이 작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도 미련도 아닌 단단한 약속이었죠.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맺은 침묵의 약속이었습니다. 지우가 정말 예쁘네요. 서영이 미소 지었어요. 현우도 멋집니다. 제가 대답했죠. 지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서영 이모랑 아는 사이였어요? 아니, 어제 리허설 때 인사를 나눴던 것뿐이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서영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죠. 이제 입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입장을 기다렸어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장 안에는 많은 하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딸을 현우에게 건네고 첫 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맞은편에 서영이 앉아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문득 아내를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서약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입맞춤을 하자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쳤죠. 그 순간 맞은편의 서영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도 기쁨과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죠. 피로연에서 저는 여러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자리를 옮겨 다녔어요. 문득 한쪽에 서 있는 서영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행복해 보이네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말했습니다. 서영이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사돈으로서 제가 말했죠. 그러게요. 좋은 사돈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떠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 저를 서영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많이 생각나시죠? 서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그렇네요. 저도 그래요. 특별한 날에는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 속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죠. 결혼식장을 나서며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산에 오르세요? 아니요. 그날 이후로는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가끔 올라요. 마음이 복잡할 때면요.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산에 오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라도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시 산에 오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라도요. 결혼식 이후 며칠이 지난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등산화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신발끈을 묶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배낭 안에서 아내의 낡은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조심스럽게 넣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오늘은 혼자 가볼게요. 아내의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없는 산길을 걸을 용기가 생겼어요. 혼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저는 혼자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추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추억이 아프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아내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중간 쉼터에 도착했을 때 문득 서영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우리가 커피를 나누었던 자리였어요. 그녀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죠. 그 따뜻했던 하루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더 거세졌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감쌌죠.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졌어요. 그 광경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잠시 쉬며 물을 마시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서영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발견하고 놀란 듯 했죠.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기훈 씨,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서영이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당신 말을 듣고 용기를 내봤어요.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오셨네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사돈이라는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은 이제 과거가 되었죠. 하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저에게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죠? 서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동의했어요. 그들의 행복이 우선이니까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산에 자주 오실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저도요. 서영이 미소 지었어요. 가끔 이렇게 마주치면 반갑겠네요. 그러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로 하산했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가슴에 품었죠. 그날의 인연은 이제 사라졌지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그 따뜻했던 하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저는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조금씩 걸어갈게요. 혼자서도요.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아내의 미소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딸 지우가 있고 이제는 사돈이 된 서영의 가족도 있었으니까요. 등산화를 단단히 묶고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산의 공기는 맑았고 길은 아직 멀었지만 이제는 걸어갈 용기가 있었어요. 그날의 인연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아픔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